아직 이것이 이 머리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 과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게 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논문화된 건 없어요. 다만 꿈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정밀하게 인체를 과학적으로 해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꿈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다를까? 나타나는 꿈에서 보이는 거나 수행 깊이 들어가서 모습 보이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 정말 눈으로 봐서 보이는 걸까? 눈으로 봐서 기억이 된 겁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된 겁니까? 이제 봤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나도 봤다는 표현을 썼고, 보이더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보이더라는 것이 눈으로 봐가지고 머릿속 기억된 것, 저장이 된 걸까? 아니면 뇌에서 그것을 본 걸까? 꿈이 자면서도 눈 감고 자는데 자면서 눈으로 봐서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된 것일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 그대로 저장이 된 걸까? 요거 명확하게 짚을 줄 알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의 불빛이나 뭐 어떤 모습의 현상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수행자들이 그 영역에 들어오질 못해요. 아무도. 저 역시 그것을 보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지만,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서 그게 모습이 보이는지를. 근데 자꾸의 많은 수행자들이 일부러 보려고 하는 수행자도 뭐 있지만, 어느 수행이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그것이 보이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안 보이는 현상이 맞는 것일까? 를 이제 내 체험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한테 설해주는 거니까, 정말 이런 법문은 지금 질문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한번, 깊이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모습에 보이는 것이 뇌에서 벌어지는 걸까? 눈으로 본 것일까? 어느 쪽입니까? 뇌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눈은 뭐 하는 걸까요? 이거 능가경에 나옵니다. 능가경에, 능경에. 물질을 보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눈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 그런 거 마음이 상대한테 있는 것이냐, 여기 있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눈을 보고 마음이 일어났다면 눈 빼버리면 눈 안 오는 사람 마음이 없나? 논리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도 보이는 것도 모두 다 어디의 장난이다? 뇌의 장난이다. 그럼 뇌는 왜 그런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느 한 부분에 계속 마음을, 의식을 일으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수행도 명상에 들면서 계속 무언가를 자꾸 그리면, 추구를 하면 반드시 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벌어진다 하니까 그 뇌에서 어떤 현상의 그림이 뇌를 작용시켜서 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건 이것을 뭘 봤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기억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건 본 것이 아니고 뇌의 병적 현상입니다. 저 역시 어떤 깨달음이 초인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깨달음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거늘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싶어서 그 절대자가 저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절대자는 저 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별다른 세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부여받고 싶어서 계속 그쪽을 향해서 기다립니다. 무언가가 내려오기를. 무언가가 전파가 나한테 전해오기를. 그러려면 나의 의식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계속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려고, 절대자를 기다리려고 계속 절대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면 그것을 거리겠는데, 절대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용을 보면은 아주 큰 꿈을 꾼다는데 그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형체를 본 사람이 없어.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기다리려고 계속 자선에 들어가면 뇌가, 이 뇌신경이 회로가 엇박자가 나서 시각신경에 장애를 입어요. 시각신경에 장애를 입어요. 뭘 보려고 했으니까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각신경을 걷는 거야, 그 뇌에. 그것이 장애가 일으켜서, 그래서 그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흐릿하게 보일 때 빨리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것을 더 밝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 점점 더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빗수련하는 단체가 있어요. 빗수련 단체. 여기 지금 제자 하나 오늘 안 왔네. 그 빗수련 하면 계속 여기에 빛이 들어오기를 염원을 하면서 몰입을 하면 빛 보입니다. 빛 보일 때 정말 인체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뇌의 기능을 상실시키면서 보이는 것일까? 대부분 그렇게 보고자 했을 때 보는 불빛은 뇌를 손상을 입히면서 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또 불빛이 또 하나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 불빛이 보이는 시기는 옥침이 열렸을 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옥침이 열렸을 때 보는 불빛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니미타 현상이다 합니다. 산매에 들어갔을 때 진정 산매에 들어간 자는 니미타 현상을 체험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 불빛을 본다, 니미타에 들어간다, 산매에 들어간다 이 표현을 써놓으니까 빛 보는 사람이 산매에 들어간 사람이요, 산매에 들어간 사람이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지어버리다 보니 수행단체는 그것을 막 단계는 안 거치고 뛰어넘어서 빛을 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만 보면 아라한가에 얻은 줄 알고. 그래서 빛수련 단체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려고 수행을 하다가 뇌 몽땅 다 다쳐버렸잖아. 여기도 빛 보려고 빛수련을 하던 사람이 뇌를 다쳐가지고 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졌어. 이렇게 한번 뇌를 다쳐버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이는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뇌 신경을 다쳤을 때 오는 현상입니다. 뇌 중에서도 시각신경을 다쳤을 때. 눈은 렌즈 역할만 하는 겁니다. 렌즈 역할만. 딱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누가 한다? 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뇌에서 그 연상을 못 할까요? 전혀
연상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즉 눈봉사들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뇌에서 어떤 모습도 못 떠올리는 걸까요? 난 아직 명인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명인들은 시각신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뇌에서는 그 모양을 다 그린다고 난 판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태어나서 눈이 멀었는 사람이다 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럼 평생 동안 머릿속에서 어떤 물체에 대한 것을 연상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이제 시각신경 상태에서 크어오른 아이가 커서도, 야, 이게 밥숟가락이야 하면 밥숟가락을 모를까요? 이 안에서 얘가 밥숟가락이야 하고 줬는데 요걸 만지면 애야 요거 밥숟가락이야 하고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 올라온 아이인데 그럼 이 밥숟가락에 생긴 이미지를 얘가 못 그릴까? 그려내죠, 당연히. 그러면, 몇개 저쪽에서, 이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밥숟가락 옆에 있네요. 밥숟가락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 사람이 탁 잡았을 때 이 밥숟가락의 모양을 모르나요? 바로 알지. 왜? 이미지가 저장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인이 이미지를 저장시켰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얘는 이미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명인은 평생을 그렇게 한 번도 안 봤지만 이미지를 다 이 얘기에서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이미지는 모습은 머리에서 하는 것이지 눈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 이해를 하셨다면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뭐 귀신을 보려고 했던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모든 신들을 보려고 했던 용왕신을 보려고 했던 아니면 우리 옥황상제를 보려고 했던 당군신을 보려고 했던 어떤 저 별나라나 화성에 있는 이티를 보려고 했던 절대자의 모습을 자꾸 그리면서 좌선을 해보세요. 그럼 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뭘 보려고 계속 그쪽으로 몰입을 했을 때, 이제 이건 나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 그림을 봤을까를 이제 과학적으로 추적에 들어가 보니, 뭘 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호흡이 날숨이었을까, 덜숨이었을까? 여러분 판단해봐요. 뭘 보려고 지극하게 막 아주 강한 의기로 그 모습을 보려고 하면 우리의 몸은 날숨일까요, 덜숨일까요?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죠? 뭘 이렇게 보려고 하면 날숨이지 덜숨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텔레비에 몰입을 하기나 여기에 이거에 몰입을 하기나 어딘 몰입을 하면 몰입하는 순간 모두 날숨이야.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뭘 보려고 했던 사람도 부처님을 보려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본다고 해서 보이는 부처님이 아닌데 그걸 계속 온마리반병 이러고 모험에 들어가면 인체에서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이거 깨달지 않고는 모르는 영역이 나도 이거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으니까. 자, 그럼 계속 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날숨이 계속 이어지면 날숨이 이어진다 이 말은 머리에 산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부족 걸리죠. 산소가 부족 걸리면 가장 먼저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 부위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기자를 하면, 이거 우리 심폐소생술 하잖아. 뇌에 산소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 수행자는, 이제 뭐, 이 수행자를 하면 나는 그것을만 보려고만 노력을 했지, 산소에 결핍 걸린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그걸 보려고 했어.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뭔가 너들보다 빨리 뭔가 봤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도자랑을 하고 싶고, 그러잖아, 수행자들은. 산에 머물러 수행하고 있으면, 너보다 내가 더 큰 걸 얻었어. 저 구석구석에 뭐 만이산, 설악산, 지리산, 뭐 저 태백산 가보세요. 그 무속인들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나? 뭐 참선들이 들어 앉아가지고 계속 뭔가 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신을 받았어. 나는 뭐 어떤 신이 내려왔어. 뭐 이러고 자랑하고 있잖아. 나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나의 그 기도에, 나의 정성에 응답이라도 한 듯 어렴풋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은 뭐라고, 지금, 그때니까 모르니까 지금이 아니까 산소가 부족되기 시작했구나. 모습이 보인다, 산소가 부족 증상이 시작됐구나. 요때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더 보려고, 밝게 보려고, 선명하게 보려고, 더 들어가면 더 몰입에 들어가겠지. 더 몰입에 들어가면 산소가 더 부족해지지. 그럼 뇌는 점점 더 손상을 입는 것이지. 선명도가 높다, 뇌 산소가 많이 크게 부족하다. 요렇게 맞물려 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지금도 수행자들이 그거 보려고 앉아있다. 자, 그래서 모습을 내가 봤어.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점점 선명하게 나와요. 더 선명하게. 나중에는 앉아서도 수행 안 하고 눈을 뜨고도 보려고 하면 딱 보여. 그럼 뭘 다쳤다는 얘기야? 시신경이 눈은 떠서 다른 걸 쏴보는데 그걸 의식으로 연상만 하면 그게 보여. 그럼 눈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야. 전혀 눈하고는 관련 없이 의식이 그 그림을 그려냈던 거야. 그러니까 눈 뜨고도 보려고만 딱 하면 저 나무가 저기서 내려온 절대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저 바위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도 나무도 없는데 천공에 떠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주기도 하고. 자, 이걸 내가 한동안 즐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신적 질환을, 질병을 가진 사람이 공중에다 두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왜 지르죠? 왜 질러요? 야, 나 어디 가? 너 그래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 새끼 빨리 안 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고 소리 지를까요? 그럼 왜? 뭐가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정신질환자다. 좋은 말로 정신질환자라는 게 나쁜 말하면 미쳤네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가 미쳤다는 얘기예요? 내 중에서도 어디? 시각신경이. 시각신경이 다치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보였어.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 못 봤는데 이태같이 생긴 사람 봤으니까 내가 미쳤지. 한때 미쳤었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보이니까 내가 능력을 얻었다가 쫙 타고 이러고
같은 있는 도반한테, 아, 야, 지난 밤에는 말이지. 정말 내려오셨어. 뭐가? 내가 너들한테 설명하기는 참 곤란하다. 근데 여하튼, 야, 거의 이상하게 생겼는데,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야, 대충 어떻게 생겼어? 그려봐. 아, 근데 연필 한번 줘봐.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야, 이게 이티잖아, 이티. 그렇게 생겼어. 눈도 입다만 하고. 좀 느낌이 이상해. 근데 내가 부르면 바로 와.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바로 와. 지금 불러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야, 쳐다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 얘기, 저분 얘기, 너네들 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하지 말한다. 아니, 미안하지만, 내가 얘기한다고 너희들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때 하지 마라, 이게 하지 말하시니까, 내가 못하겠어. 궁금하지만, 이쯤 하자. 그러니까, 그래, 절대 얘기하지 마. 야, 알겠습니다. 혼자말로 그러는 거야. 이게 무속인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방법이지, 이게. 그러고는 뭐 왔다 그러고, 뭐 그냥 자기 눈에 뭐 보인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 이게. 처음부터 시각신경 다친 것들인데. 그러고는 그 신경을 다치면 말이지, 사람이 굉장히 예리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리해지고 지각적인 판단 또 사람을 이렇게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연상력이 생겨. 소위 말해 넘기짓기를 잘해. 네, 지금 이건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짚어서 상대를 딱 몰고 가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이제 잘못되면 뇌신경이 다친 데다가 그런 능력이 형성되니까 요것을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돼. 이게 세지면.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와서 질병이 생기버리면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이미 그 신경을 다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은 점점 더 굳어오게 되고 굳어오는 만큼 산소는 결핍이 걸려서 뇌는 점점 손해가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바로 몸을 릴렉스 시켜서 산소를 넣어주면 완화되는데 그런 산소를 넣어줄 생각을 하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생활에 젖어버려. 자, 무속인도 안 됐지만 그런 몸이 돼가지고 뇌 신경을 다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 근데 병원에 가 진단 안 나온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구사문 하고 나면 나을 수도 있어. 또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경직된 몸을 이완시켜줌으로써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지. 자, 자꾸 옆을 변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모습을 봐서는 않을 때마다 봤고, 눈 떠도 봤었어. 근데 몸은 계속 빼장이 꼬장이처럼 말라가. 마를 수밖에. 산소 부족 걸렸으니까. 그러면서도 그거 보는 게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나도 착각을 했지. 그러고는 계속 자랑을 하고. 근데 몸은 정말 뼈종이같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데, 근데 혼자 이렇게 느껴봐요. 이런 걸 봤다고 하고, 뭐, 무속인들, 자기는 자기 자신은 알아. 자기가 그 능력이 아니라 뭐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안다니까. 자기 몸인데 왜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감춰놓고 자기의 그런 병적인 현상을 어떤 능력적인 현상으로 자꾸 상대들한테 현혹시킵니다. 그걸 혹세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비쩍 죽어 들어가는데, 야, 이거 문제 생기겠구나 하고 내가 나의 수행 과정을 되돌려봐요. 이렇게 되돌려보면서, 야, 이 현상이 더 길게 가다가는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됐어. 이거 더 보려고 덤이 들면 분명 나는 이 길로 죽는다. 그러고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그 보는 것이 무슨 능력이냐 자꾸 자랑을 하고, 응? 사람들한테 이것을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내 몸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야. 이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도 탁 보여. 이거 끊어내는데 또 몇 달 걸리더라니까. 그래서 고기 좀 먹으면서 몸 보유하면서 이걸 안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고는 다시 돌려놓는 것이 호흡수행으로 돌린 거야. 자, 몸이 뭘 보려고 머리가 들어갈 때는 산소 결핍증 걸렸다가 호흡수행 들어가면 어찌 돼요? 반대가 되죠, 이제. 근데 호흡수행도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어서 숨을 길게 쓰라 하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면서 하면서 8발짝, 들어쉬면서 8발짝, 오래 내쉬면 좋은 줄 알고 계속 숨을 길게 내쉬는 것을 수행을 했어요. 그게 안반 수행에 나오는 잘못 알고 있는 장출식, 입단식하라고 하잖아. 거기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해서 장출식 해보니까 몸이 더 피폐해가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덜숨을 길게 해보는 거야. 길게 마사지 막 압력을 막 밀어넣고 해보는 거야. 이러니까 차라리 날숨 길게 하는 것보다 덜숨 길게 하는 것이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덜숨의 위력을 체험을 한 거야. 이거는 계속 호흡을 깊이 밀어넣는 것만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이 좀 회복되고 보이는 시각 이것도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해. 덜 보이다 나중에 안 보이더라고. 자, 여기서 덜숨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날숨이 안 돼요. 덜숨만 길게 하면 나중에 이 근육이, 현정막 호흡 근육이 덜숨으로 딱 굳어져서 날숨이 안 돼. 딱 멈춰버려. 이게 호흡은 조화가 안 맞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자연의 섭리란 말이야. 인체의 섭리거든. 그 날숨은 또 안 되니까 어째? 아무리 날숨을 하려고 그래도 날숨을 해야 덜숨이 들어오지. 그때는 뭐 압력이 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또 날숨 안 되니까 뭐 배를 짜부었다가 뭐, 그 타이어 주부 있잖아. 주부를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뭐 침 감아가지고 날숨할 때 얘가 짜주면 좋을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위기를 모면했어. 그러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서 수행이 뭐고 내가 죽겠는데 하고 딱 나와버리니까 이게 호흡에 손을 띄니까 좋아지고 하려고 덤벼들면 막혀오고 또 이런 현상을 한참 겪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흡 손다 그러면 죽겠구나 싶어 호흡을 딱 놓고 열심히 이제 산만 다녔어. 오락내락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자연 호흡을 몇 개 놓으니까 또 슬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월을 겪어 내려오면서 호흡을 붙들고 이제 전문적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 시각신경 돌아오는 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 이거 보려고 했던 그거 한번 몇 달 보지도 못했는데, 병드는 것을 고치는데 완전히 도치 못하고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가 1년 6개월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짧은 기간이 보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왔어야 내가 다 밝게 알아서 깨달아서 이제 인체를 다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산소였다, 어떤 시각신경이었다, 인체가 어디가 굳어 들어와서 그렇다, 뭐 이거 전부 다 이제는 다 아는데 그때는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머리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 눈과는 이 눈동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뭐 보려고 하면 실패 옵니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이 릴렉스 돼서 복부, 흉부가 열려서 옥침이 열릴 시기가 다가오면 눈에는 불빛이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리미터 현상이 일어납니다. 리미터 현상이 처음으로 한 번씩 또 확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딱 왔다가 아 이게 뭐지? 그 불빛은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답일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불빛하고 여러분이 보는 불빛하고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이 불빛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질병과 가지고 있는 머리의 현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빛이 다르게 나타날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난다가 아니라. 그러나 옥침이 다 어느 정도 다 열려서 뇌 시각신경이 원활하게 이렇게 상태에 다다르면 대부분 그 빛깔은 약간 초록색, 청색이 나면서 강한 불빛이 나타날 거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옥침이 다 시각신경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하튼 그 불빛은 예외 없이 보인다. 내가 처음에 딱 보이더라도 그걸 더 보려고 하면 실패 봅니다. 왜? 보려고 하는 순간 경직입니다. 아시겠지? 보려고 하면 경직이에요. 절대 보려고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몸이 릴렉스 되고 흉부가 열려서 이게 열려 올라가야지 그걸 보려고 하면 여기가 굳어와 오려.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인체의 과학적인 논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 불빛 보일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벌써 인체 원리를 어느 정도 공부해 사색에 들어가는 단계였으니까 끊임없이 인체와 마음에 대한 사색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행자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생론을 바라보고 인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 의식을 바라보고 특히나 수행자 여러분들이니까 무엇을 기초에 두고 보느냐면 이 몸수행은 기본이고 연생영멸법을 늘 앞에다 딱 놓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연생영멸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생겨나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난다. 탄생한다. 날생자 연생, 인연연자, 날생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또한 연멸.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이건 인체든 마음이든 세상은 똑같아. 그게 적용이 돼. 일반 법사들이 말하는 연생명멸은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써먹는 게 뭡니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모두 사라진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라. 이게 이제 보편적인 불교가 말하는 생멸법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생멸법은 또 달라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어디다 둬야 되냐? 몸에다 먼저 둬야 돼. 불교계가 말하는, 불교가 지금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적으로 연생영매라는 것은 몸에서부터 먼저인데 몸을 뒤로 제껴놓고 의식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연생영매를 논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연생영매라는 것은 다 알아. 지금 불교에서 이론으로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조금 이론 공부했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했는 사람들은 연생영매라는 건 다 알아.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연에 닿아서 사라진다. 다음은 사라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그 마음의 연생영매에 관한 그 마음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포 또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는 것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마음은 그 다음이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몸에서, 머리에서. 그럼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알게 되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인연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어디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포가 만들어지는,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진, 즉, 생겨난 인연이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어디에? 인연 되기 전에, 우리 사람 되기 전에 뭐가 됐었어? 동물이었지. 동물 되기 전에 뭐가 됐었지? 또 그다음에 미생물, 초본, 햇빛, 물방울, 빛,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빛이 생겨 있음에 이제 느껴지게 빛이 생김에 온도가 생기고 온도가 생김에 물방울이 물이 생기고 물이 생김에 초본이 생기고 초본이 생김에 미생물이 생기고 미생물이 생김에 곤충이 생기고 곤충이 생김에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김에 육지 동물이 되고 동물이 있음에 인간이 되고 인간이 있음에 마음이 생기고 마음은 한참 뒤에잖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달은 자는 그거 추적해요 벌써. 그러니까 나 마음 얘기보다 지금 인간의 몸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 사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그러니 생겼다가 멸하는 것에 집착이 넣어서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말고 그 괴롭지 않으려면 생겼다 멸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된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지? 세포를 바로잡아야지. 세포를 잡으면서 그동안 세포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그 의식, 마음을, 그 마음들을 모두 다, 뭐다? 잘못 관리한 세포 때문에 발생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딱 전제해 놓고, 전제해 놓으라 이 말은, 이미 만들어진 마음 때문에 마음에 빨려가지 말고, 이것은 몸 관리를 잘못한 데서부터 만들어진 마음이니까, 의식이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지, 이제. 내가 무조건 세포만 보라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 세포 관리를 잘못한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마음이니, 그 마음들은 모두 다 가짜다.
진짜 세포를 관리하면 그런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세포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의식, 마음은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면 이거 세포 바로 조정하는데 힘들다. 조정할 수가 없다. 살려낼 수가 없다. 그러니 이미 발생되어 있는 만들어진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마라. 그럼 무조건 가짜라고 버려버려라.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 물체는 진짜다, 가짜다? 현상을 보이는 게 가짜지. 왜 가짜였을까? 이거 관리 못해서 모습이 보인 거잖아. 비스루를 하려고 해서 보던, 아니 뭐 괴물을 보려고 해서 봤던, 일단 보게 된 거, 그거는 잘못 몸 관리를 해서 보이는 내 손상이잖아. 그럼 그걸 나타났을 때 버려야지.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해야지. 나타날 때마다, 왔어! 하고 따라가면 어찌 된다? 얘 못 고치지. 이처럼 마음도 우리의 세포를 관리를 못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딱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의 환경의 물질의 의식에 또는 거기에 명예에 또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딱 일어나면 요거를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관리 따라가지 말고, 이거는 내가 세포를 관리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의식이니까 딸려가지 말자 하고 탁 벗어 던지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나의 세포로, 내면으로 딱 들어와서 중심을 딱 잡으면 잘못 길들여졌던 의식이 점점 바로잡아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바로잡아 들어올 때 세포 관리를 잘 하면 조금씩 인체를 모두 다 밝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달은 핵심이었어. 하여 연생연멸이다. 그러나 그 연생연멸은 마음이 앞서 세포부터 먼저 봐라. 인간의 몸부터. 모든 몸의 병의 정세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인연을 다 바로 잡으면 멸한다. 잘못된 구조, 고통받는 거, 이거 세포 관리를, 몸 관리를 못해서 온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거 바로 잡으면 멸한다. 연멸이다. 그게 유전적으로 잘못 인연 만나서 그랬던, 후천적으로 만나서 병이 만들어졌던, 모두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야. 조상 만나는 것도 그것도 인연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다 밝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면 몸은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몸을 이제 내가 초과학적으로 덜쳐내 주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뭐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수행하겠다. 이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론으로 넘어올 수 있는 한계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세계는 과학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잘못 만들어진 이 몸뚱어리를 바로 잡는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 전부 다 찌그러졌더라. 쪼글쪼글. 응? 우리 몸뚱어리 전부 다 찌그러졌더라. 요 주름 있지, 주름. 바깥에 주름은 바깥에 나이 드니까 보이는데,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주름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여러분 보여요? 네? 유아라님 보이시나요? 요 주름은 이렇게, 나는 주름 보입니까? 바깥에는 보이는데, 이 안에 속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아? 네가 알 수 있는 과학이 있나, 의학이? 이 주름 안 잡힐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과학이잖아. 잡혀요.
이 주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세월을 의미하고, 그 나이라고 그러지. 나이를 의미하고, 늙음을 상징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속주름이 잡혀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속주름 없는 사람이 바깥주름인들이 있을까? 어린아이 몸속에는 속주름이 없어. 소위 말해, 고급 용어 쓸까? 미토콘드리아의 그 세포들이 딱 펴져 있는데, 바깥에 주름 잡히겠느냐 말이야. 이건 의학적인 용어라서 의학자들은 알아듣겠네. 마지막 최말단 세포, 몇백 조, 몇억 조가 된다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뭐 ATP에 저장시켜놓고 하는 그 세포에 주름이 잡히면, 그 주름 잡힐까 안 잡힐까? 그러니까 요 주름은 미토콘드리아, 즉 말단 세포가 주름진 거야. 찌그러졌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왜 찌그러졌을까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럼 이 영양분을 공급가 시켜주면 얘가 살아날까 못 살아날까?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주름을 없애는 시생술이잖아. 재생술. 여기에 뭐 DNA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네? 줄기세포 집어넣고 과정시키고. 이게 지금 과학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은 생겼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호흡하는 호흡세포, 이거 주름진 거, 이거 왜 못 펴내노? 이거 펴낼 수 있는 방법? 의학이 될까? 그 과학자들은 못 펴내요. 천하 없어도. 이것은 속주름 잡혀있는 거, 요거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으로서 뇌를, 이렇게 찌그러 들어온 뇌를 호흡을 통해서 걸쳐야 돼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거 다 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인체의 모든 것을 핵조로 버립니다. 밝게. 다시 말합니다. 바깥 주름 잡히듯, 바깥 주름 이것도 말단 세포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영양과 그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얘들이 찌그러진 거야. 이게 나이가 되면 찌그러지는 거라면 동이 똑같이 60년 되면 똑같이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 말단 세포가 이게 함몰돼 쭈글쭈글해 들어오는 게 이게 연식에 따라서 똑같이 그는 거라면 70대면 70대 똑같이 찌그러져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드신 60대 70대 분이라도 말단 세포에 영양을 공급시켜줘서 찌그러진 이 세포들을 쫙 펴버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속에서 찌그러진 얘를 펴버리면 늙음을 이때부터 멈춘다. 이것을 환골탈태했다. 그럼 환골탈태는 그 옛 도인들이 말의 문제를 내가 지금 가져와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지. 옛 사람들이 말하는 환골탈태는 인간의 몸속에 잠복되어 있는 수백 조나 되는 미토콘드리아에 찌그러진 주름진 것들을 충분히 다시 영양을 공급시켜서 활짝 피게 만들어준다. 팍팍하게. 어린아이 세포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미토콘드리아 세포는 쫙 펴져 있는 거고, 비닐같이, 유리창같이, 유리같이 쫙 펴져 있고, 일반 중생들은 에폭스라카나 뭐 쪼글쪼글쪼글쪼글 생긴 것 같이 쪼글쪼글
찌그러지는 것 같이, 주름진 커튼 같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요거를 다시 펴주면 펴질 수 있어. 충분히 영양 잘 먹으면서 산소 충분히 넣어주면서 찌그러진 걸 피려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펴집니다. 그걸 먼저 건너온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조심하실 건 하루아침에 빨리 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가로세로로 막 굳어 있는 거, 가로세로로 다 펴야 되잖아요. 응? 이렇게 찌그러진 거, 이렇게 틀어진 거, 이거 다 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다고 이게 다 펴질까?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이게 다 펴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세포한테 좋은 음식 먹으면서, 공급해주면서, 서서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놓으면, 훈련시켜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찌그러진 거 펴집니다. 그럼 네가 찌그러진 거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좀 보여줄 수 없어? 능력이 있거든. 내 세포 들어가서 보든지. 내 몸뚱아리 준다고 해서 능력이 있으면 와서 내 세포로 찌그러졌는지 펴졌는지 보든지 확인을 하란 말이야. 그걸 어찌 알아? 난 내 몸에서 찌그러진 거 펴진 걸 느꼈으니까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이잖아요. 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다가 이거 펴질 때 그때 알았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던 것들이 꿈틀거리고 살아날 때, 이것도 죽었었구나. 여기도 죽어 있었구나. 저기도 죽어 있었구나. 이것을 살려놓고서야 알았으니까. 그럼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뭘로 보면 알까? 이시에 갖다 조사하면 신경 다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나는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들이 찌그러졌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지속적인 수행을 시키니까 살아났구나 하고 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완을 해야 되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의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제 시각신경 보이는 거 하나 물어보니까 쫙 연결시켜 주잖아. 이게 일체 종지. 이거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몸에서 변화 일어나는 걸 그대로 체득하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이 밖에 또 어떤 걸 물어봐도 답이 다 못 나가면 답을 다 못하면 그건 깨달은 자 아니야. 다소 과학적인 용어를 빗나갈 수는 있어. 그러나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 못한다면 그건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본문 마칩니다.